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 시선, 생각 다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다. 일본의 현재 입장에서는 불청객이라는 입장에 해당되는 거죠. 네. 어제 이제 한 5시간 50분가량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장소, 한일 이제 뭐 이른바 창고 회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좀 보셨습니다. 일본 측은요, 물을 한 잔도 주지 않았고 하얀 칠판에 딸랑 A4 용지 2장으로 이제 일본어로 정확하게 세츠메이카이라고 설명회라고 붙여놨습니다. 이 국가 간 그래도 회의인데 물론 뭐 과장급들이 만나서 그랬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지만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홀대하냐는 논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도 보실 때 비슷한 심정이시죠? 그럼요. 화가 나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는데 네. 정말 저런 태도를 보여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는 게 맞죠. 우리가 만약에 저런 태도를 했으면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설명회를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본인들 주장처럼 설명회를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외국에서 대표가 와서 어쨌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 장소가 본인들 쓰는 회의실보다도 더 못한 곳에 저렇게 그리고 무슨 화이트보드에다가 종이 2장 딸랑 붙여놓고 저렇게 회의를 한다고 뒤에 보니까 간이 의자 이렇게 막 차고차고 쌓여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저게 과연 사무실일까 할 정도예요. 저 정도로 보이는. 복장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복장도 그렇죠. 뭐 저희는 넥타이도 안 하고 물론 뭐 여름이니까 저렇게 시원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저런 모습 자체가 본인들의 주장을 아무리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저는 맞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맞다 하더라도 저런 태도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누가 와서 회의를 하면 얘기할 건 얘기하고 예의는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지 않고 저런 태도로 보이는 것은 일본이 얼마나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은 늘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고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우리나라 대표를 저런 식으로 맞이한다고 하면 정말 일본은 국제사회 책임있는 이론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영상이 사실 한 네. 1분 정도 미리 공개됐을 때 촬영이 된 건데 인사도 하질 않았어요. 그렇죠. 인사도 안 하고 명함도 주고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 표현하는 거죠 결국은. 명함을 몇 방에선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저 자리에서 안 하는데 물도 한 잔도 안 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하는 게 더 하수다. 하수란 표현을 쓰는 게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걸 주장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절차를 밟고 정식적인 어떤 회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본인은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를 만들어놨다고 보여집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런 홀대를 받으면서까지 일본 가서 회의를 해야 됩니까? 참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급한 건 우리고 또 어떤 면에서 외교라는 것 자체가 보면 저 모습을 통해서 일본이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한일 관계가 이 지경이다라는 것을 아마 일본 측은 연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소품들을 했죠. 뭐 저는 회의 장소뿐만 아니라 뭐 뒤에 뭐 창고같이 쌓여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전선도 바닥에 흩어져 있고요. 뭐 청소도 제대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한일 관계가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했다. 왜냐하면 이 역대 한일 관계에서 저런 식의 회담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 적국과 대화를 하더라도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일본이 보면 오모테나시라고 해서 굉장히 저런 형식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G20 회의 때 정말 우리나라만 빼고 모든 정상국가와 다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한테도 그랬고, 지금 이번에는 이제 우리 과장급 실무자급에 저랬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이 문제는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당신들하고 우리가 관계는 완전히 신뢰가 깨졌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경고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외교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말 뭐 치밀어오는 분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교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외향적인 모습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도 없어요. 결과도 참담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조차도 잡지 못했고 그렇죠. 6시간 경론을 벌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런 나온 게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 과장급 실무선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선이 아니고 우리 입장은 이렇다는 걸 통보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신뢰관계 하루아침에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이 신뢰관계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쌓여왔던 문제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965년도 한일 그 기본조약과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 협상 이거 자체 협상이 거의 뭐 파기됐다고 보는 것이 일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한일 관계의 가장 기본이 파기됐기 때문에 일단 일본은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교에 있어서는 어차피 힘의 관계입니다. 네. 가면 결국은 홀대 받아도 힘이 있으면 우리한테 저러겠습니까? 절대 그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힘에 의한 외교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제 그렇게 이제 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측 한국 대표자들이 오전 11시쯤에 일본을 떠나면서 이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출국에 앞서 간략히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의 성격과 관련입니다. 일측은 단순한 설명이라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둘째, 한국 측에서 추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됩니다. 이는 사실과 달리며 회의 중에 한국 정부는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일본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셋째, WTO 위반 항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결론적으로는 한일 정말 완전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가 주장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아베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밑에 있는 과장들이 무슨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 만남도 일본은 형식적으로 만남의 어떤 장소에 나왔지만 본인들의 주장만 설명하려고 설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찌 보면 예상된 일본의 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위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발표한 우리 대표단 발표 내용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언론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서로 신뢰 관계가 전혀 없는 것 전혀 같아요. 없죠.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일본은 어쨌든 우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정당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강화시켜서 그 주장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태도는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고 당국 간 예컨대 뭐 아베 총리가 입장을 바꾸거나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런 태도는 계속 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자기 주장만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고 아무리 얘기한들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여서 일본의 행동이 얼마나 국제사회 기준에 잘못된 행동인가 하는 부분들을 증명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제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것처럼 만약에 전략 물자가 북한에 넘어갔다고 하면 제3국이나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들이 와서 조사 한번 해보자 같이 그러면 그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이런 어떤 행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가장 긴박하게 움직이는 건 우리 기업들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엿새 전에 일본으로 부랴부랴 넘어갔다 어제 돌아왔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계셨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일본 혹시 일본 그 소재 부품 회사들과도 좀 만남을 가지셨나요? 금융권 인사들하고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일본 관계자들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부회장님 이날만 기다리고 있는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부회장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현정님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기자들이 정말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도 뭐 옆에 있는 기자가 이렇게 막 넘어지는 그거는 뭐 걱정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삼성이 아무리 일본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많다 하더라도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실감을 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실감을 했을 거예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뭐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방법. 특히 이제 금융 쪽에 이제 관계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이제 대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대출을 상당히 중단했다고 합니다. 올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현재 일본이 삼성이나 이런 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혹시나 회수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걱정들을 사실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했다라는 전언이 있어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단순히 지금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의 어떤 금융 쪽도 상당히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용도가 떨어지면 외국으로부터 돈도 빌리지도 못해요. 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느끼는 고민은 그럴 겁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아무리 네트워크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죠. 민간 기업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현지의 분위기 정도는 알 수가 있겠지만 아마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해법이 결국 1998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킨 아주 중요한 선언인데요. 양쪽 관계를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한 그런 선언이었었거든요. 예. 저는 그 지금 단계에서 제2의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사실은 국가 간의 협정이라는 게 일본과 우리가 1965년 기본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본조약에 따라서 이제 모든 한일 관계가 형성되어 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 우리 한국이 기본조약을 지금 어기고 있다. 지금 무산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오해와 과연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 조약을 준수한다라는 입장들. 이기는 차원에서 정부 간 차원에서의 뭔가 선언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대화는 좀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지도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아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물론 뭐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베 정권이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용할 거리들 뭐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명분을 내거는 건 바로 그런 점이라고 보거든요. 그 명분을 먼저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리 대화를 해도 저는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그 차원에서 큰 틀의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오후에 청와대가 일본을 겨냥한 첫 압박 카드를 내놨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의 근거로 삼는 이 전략물자 밀수출과 관련해서 한일이 같이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NHK가 오전에 보도를 했어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이제 제네바에서 열리는 그 WTO 최고기관인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규제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최 교수님 보실 때 우리가 또 요청해서 열리는 만큼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뭐 어느 정도 기대를 해야 될지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보이집니다만 WTO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상정해서 논의하게 됐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자유무역에도 어긋나고 국제무역의 어떤 원칙에도 어긋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압박하고 또 수출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WTO 정신에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는 설명할 거라고 봅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입장이 어느 정도 국제사회 기준을 봤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WTO가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자리를 갖고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점에선 좋은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WTO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걸로 보여지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WTO의 기본적인 이념과 생각과 정신에 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일본이 친북 국가들의 전략물자를 오히려 밀수출했다. 이런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WTO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WTO가 뭐 이렇게 자유무역을 대표하는 국제기구긴 하지만 사실 조사하고 판단 내리는 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WTO에 제소를 해서 결정이 나기까지는 최소 2년, 3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우리의 입장이 전달되어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제사회에 여러 언론에 타전이 돼서 보도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외국이나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태경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우리 정부가 요청했던 것처럼 유엔 안보리나 중재국들은
뭐 중립적인 어떤 그 기구들 있잖아요. 국제 기구들. 이런 기구들의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 생기니까 본인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전략 물자를 우리가 북한에 밀수 지출했다. 이걸 좀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카드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지금까지 하태경 의원이 2번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북한의 불화수소를 포함한 이 전략 물자가 30건 이상 있어서 그게 적발이 됐다는 거이고요. 어제 또 무슨 얘기를 밝혔냐면 이란에도 대량 살상 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는 게 일본 정부의 보도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본이 더 적발을 하장인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형태로 자기들이 더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뒤집어 씌우면서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서 아니면 유엔에서 이 부분을 함께 조사해서 어느 나라가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제 방미 중인데요. 미국의 이제 중재를 좀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반응 신통치 않은 것 같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네.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이런 뭐 대북 제재에 대한 뭐 조사 이런 것 자체가 물론 하면 좋죠. 네. 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봅니다. 결국 이게 미국의 지금 입장 자체가 이 문제는 로키로 가겠다, 개입하지 않겠다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싸워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지금 해리스 대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제는 한일 간에 풀 문제고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 우방국인 미국이 저렇게 손 놓고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뀐 세계 질서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불개입주의를 첨예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수차례 걸쳐서 여러 정책에서 해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개입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미국 입장이 일단 바뀐 겁니다. 자,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미국이 개입을 해서 그렇죠. 정제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득될 게 없는 싸움은 개입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그렇죠. 않겠다 이런 그리고 또 생각인 일본이 거죠. 이미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아베 총리가 당선되자마자 가서 맞아요, 네. 파티하고 골프 치고 하면서 했던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 그 효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분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일본은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 측과도 접촉을 했고 모든 것들 준비를 해왔고 네. 지금 이런 것들 연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이거 뭐 큰일이다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김현종 지금 또 차장이 갔지만 반응들이 다 싸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신들끼리 해결해야 될지 왜 우리한테 가지고 오냐식. 지금 한미일 고위회담도 지금 형성되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히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지금 손을 벌린다고 해서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국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는 일본하고 직거래를 해서 풀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저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빨리 정부가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 이 화이트 지금 규제도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백색 규제. 그러면 네. 삼성전자 반도체가 공장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이. 그래 되면요.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한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확실한 일본과의 어떤 대화를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